안녕하십니까. 기생TV 소스필드입니다.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 정착하기 전부터 터를 잡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며 생존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행성의 주인으로 살아온 존재가 있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우리 몸 안에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면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가요? 바로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한치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미생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인간은 미생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멋지고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생물의 생태학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미생물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유와 창조된 이유,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생물이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즉 미소식물 또는 미소동물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학에서 말하는 미생물이란 사람과 동물에 질환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미생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미생물은 세균과 진균, 즉 효모나 곰팡이 따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포자에 의해 번식하는 조류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시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이지만 미생물은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임과 동시에 생각이라는 것을 하며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즉, 미생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미생물은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생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일까요? 미생물들에게 들어가 있는 영혼 그룹은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상승하는 영혼들입니다. 영혼은 무극과 태극 세계에서 온 하강하는 영혼과 삼태극의 세계에서 물질 체험을 하며 1차원부터 점차 진화를 해 나가는 상승한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아마 기생TV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생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생물들에게 들어가 있는 영혼 그룹들은 상승하는 영혼의 진화를 위해 생명체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미생물에게 들어가 있는 영혼 그룹들은 갓 태어난 아기 영혼들이 진화하여 처음으로 희생과 봉사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기 시작한 영혼들인데요. 미생물에게 들어가 있는 영혼 그룹들은 군집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물질 세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군집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밀에 있는데 이 밀을
맷돌에 넣고 갈게 되면 수많은 가루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의 영이 수천, 수만 개로 분할을 통해 군집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미생물은 세포막과 효소가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또한 미생물은 전 지구 곳곳에 없는 곳이 없으며 토양은 물론 심지어 화산과 심해의 해저에서도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환경이 맞으면 그 증식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매우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미생물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자연 생태계의 순환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기물들을 분해하여 무기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생명체들의 물질 대사에 기여함으로써 대우주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미생물이 있기에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기에 동물들과 인간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기에 의식이 높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미생물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 주고 있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은 물질 체험을 하며 진화하고 있는 상승하는 영혼 중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영혼들이 처음으로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배우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신비한 바이러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바이러스의 창조 목적,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전, 그 역할과 임무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바이러스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아야 하는 마이크로의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 종류에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거의 3,000종에 가까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특정 시기에 출현하는 신종과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바이러스를 만들었을까요? 바이러스와 세균은 인간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존재이거나 불필요한 존재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이 있으며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체를 숙주로 하여 살아가는 생명체를 통해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많지 않습니다. 고대의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생명체는 고대의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바이러스는 행성의 영단에서 운영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할 때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바이러스는 행성의 영단에서 대규모 질병의 발현을 통해 인구의 감소가 필요할 때 이용하였습니다. 하늘은 특정한 시기에 고도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의 목숨을
일시에 대규모로 빼앗을 수 있는 우주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 태어난 것이 바이러스가 탄생한 진짜 이유입니다. 바이러스의 탄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몸에서 특수한 역할을 하기 위해 특수한 목적으로 하늘에 의해 탄생한 의식이 있는 반생명체입니다. 둘째, 바이러스는 하늘의 메시지를 생명체에게 전달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셋째,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면역력을 조절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넷째, 바이러스는 하늘과 생명체를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이러스는 의식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생명체이기에 대우주의 전체 의식 속에서 공명하고 있으며 대우주의 시스템 속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천상정부의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생명체이기에 생각이 있으며 사고를 하고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투입되어 봉사할 때 인간의 몸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인간과 의식을 공유하며 인간의 감정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 또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된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는 영혼이 있는 반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에 영혼이 있기에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에 있는 영혼은 진화를 하지 않는 하강하는 영혼이며 그 영혼은 매우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있는 영혼의 의식은 식물보다 높고 동물보다 높으며 인간보다 더 높습니다. 바이러스에 담겨있는 영혼의 의식이 생명체의 의식보다 높기에 바이러스는 생명체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도록 특수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때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늘의 허락이 없이, 하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없이는 바이러스 단독으로 생명체에 들어가 활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하늘의 온전한 통제 속에 활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기생하여 활동할 때는 인간의 몸에 투입된 목적대로 인간의 몸에서 자신의 분열 속도나 질병이 발병되고 진행되는 세부 사항들이 모두 하늘의 정교한 프로그램 속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이러스는 고차원의 하늘의 정보를 낮은 차원인 생명체에게 전달하기 위해 창조된 반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중간적 입적을 고수하며 땅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우주에서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하늘에 의해 온전한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를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달하기 위해 단서포 생명체인 바이러스가 탄생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핵에 있는 핵산에 하늘에 필요한 정보를 심어 숙주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생명체에게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바이러스는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들이 온전하게 생명체에게 전달되어 실행되는지 전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한 후 바이러스 시스템에 보고를 한 후 새로운 명령을 위해 대기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생명체의 몸에 들어갈 때와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감기 바이러스는 신체 주기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전환시키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수준이 바이러스를 통해 통보됩니다. 생명체에게 불치병과 난치병의 발생 시기를 알려주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를 통해 무너진 몸의 항상성을 바로잡기 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를 통해 몸의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염증 반응과 함께 세포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질병을 통한 죽음의 방식이 바이러스를 통해 통보되고 나면 바이러스에 담긴 정보를 생명체들이 수신한 뒤 명령을 수행하여 질병을 발생시켜 생명체의 죽음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넷째로,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게 하늘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게 하늘의 메시지와 하늘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늘의 입장에서는 필요했습니다. 하늘의 에너지체인 원소, 정령, 요정이나 귀신,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체의 세포 단위까지 하늘의 정보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나 정보를 생명체의 세포 단위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단세포 생명체인 바이러스입니다. 암세포 역시 바이러스에 전달된 정보가 세포의 변형을 통해 암세포가 된 것입니다. 암세포 역시 바이러스로부터 전달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숙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 정보를 전달받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의해 전달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과정과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우리 의식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바이러스는 무국의 세계에서 18차원의 빛의 생명나무 팀에 의해 무형의 기계장치에 의해 탄생하게 됩니다. 하늘의 의사그룹인 나팔 천사들에 의해 무형의 기계장치에 의식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단세포 생명체로 창조됩니다. 창조가 된 후에는 그 바이러스를 사용할 행성으로 운반이 이루어집니다. 행성으로 운반된 바이러스들은 그 행성에 있는 빛의 생명나무 팀을 통해 바이러스 유형에 맞는 무형의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 주입이 이루어지며 라파엘 팀에 의해 바이러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입력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 행성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로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며 탄생이 된 후 이들은 행성 내부의 행성 가이아의 생명유지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세계, 즉 물질 세계에 등장할 바이러스 형태, 즉 외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로 활동할지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행성 가이아의 의식과 행성 가이아의 시스템에 의해 지상으로 방출된 바이러스의 최종 형태가 정해지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행성 가이아의 개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외부, 즉 지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느 특정 지역에 도포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들은 바람에 의해 실려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아주 넓은 지역에 유포시켜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러스가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도포되어야 할 경우에는 바이러스들은 태풍이나 제트기 등을 이용하여 뿌려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느 특정 지역에 소규모로 뿌려지는 바이러스는 천사들과 바람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광자의 빛, 즉 태양빛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자의 빛은 바이러스의 무형의 기계장치에 영향을 주어 바이러스 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출된 바이러스는 스스로 의식을 작동시키게 되며 자신에게 입력된 진동수에 맞는 숙주를 찾게 되면 정착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행성에 이미 뿌려진 바이러스 역시 아무 때나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성 가이아의 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행성에 뿌려진 모든 바이러스는 행성 가이아의 의식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특정 숙주를 알아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생로병사 프로그램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메시지를 담은 바이러스는 바람과 천사님들에 의해 특정인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메시지를 담은 바이러스가 특정한 개인에게 호흡기나 기타 방식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에 담긴 정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바이러스는 나에 대한 의식과 생각과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당신의 몸에 있는 정보를 리딩하며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탄생된 바이러스는 행성 가이아의 생명유지 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인간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며 자연에 폐해를 끼칩니다. 자연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연계의 순환 시스템 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미생물이 제공해주고 있는 질 좋은 서비스 덕분에 생명체들은 생명체의 향락과 유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생물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주고 있는 고맙고도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바이러스 역시 빛의 일꾼들처럼 자신의 임무와 역할 속에서 봉사하고 있는 존재이며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 존재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축의 정립과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단세포 생명체인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들은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보다 높은 의식인 5차원과 7차원의 의식을 가진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의식보다 높기에 하늘의 표식으로 준비한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인식하여 죽기로 애지는 사람만을 타겟으로 하여 질병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전체 의식과 연결되어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입력한 고통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남아 목표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류 과학기술로는 퇴치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인류는 새로운 항생제와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인류들은 하늘의 맨 얼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믿어도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너무나 물질화된 세상 속에서 하늘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가슴속에서 잃어버린 하늘이 살아날 때까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하여 참 많은 인류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인간의 의식 상태에 따라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느끼며 활동하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인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가슴에서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늘이 되살아나야 하며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인류가 사랑의 본질을 회복할 때까지 인류가 자신만 챙기는 이기심을 버리고 잃어버린 전체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 무서운 것을 알 때까지 그때까지 물러서지 말라고 인간의 몸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늘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투입된 하늘의 일꾼이 바로 바이러스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구 형성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혼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 대하기도 어렵고 반가운 사이에 손조차도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들끼리 도란도란 밥 한 숟가락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았고 언제 이런 시간이 끝나게 될지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대우주의 전체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닌 전체 의식 속에서 전체의 일부분을 이루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미생물과 바이러스의 희생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